네, 안녕하십니까. 닥터 키친의 박재현입니다. 어, 오늘 이제 발표하시는 분들이 교수님들이나 연구위원분들이 대부분이셔서 좀 부담은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 분야에서 선도 주자로서 많은 고민과 어, 그동안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저의 생각, 행보에 대해서 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맞춤 그 식단, 특히 이제 메디푸드라 하면은 사실은 이제 헬스케어와 식품에 이제 그 오버랩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하나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또 공부하거나 관심 가지려면 상당히 많은 분야를 건드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발표해 주셨을 때 나온 뭐 곤충 단백질이든 뭐 식물성 단백질이든 뭐 여러 가지 소재나 가공법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계속 트렌드 뭐 앞으로 또 흘러가야 될 방향에 대한 고민이 많은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오늘 그 발표 토픽을 받으면서 어떻게 이제 생각을 전달 드릴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좀 프레임을 잡아가지고 아젠다로 하자니 좀 얘기가 너무 거창해질 것 같기도 하고 부담도 되고 그래서 저희 회사가 처음에 무슨 생각으로 출발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 어떻게 가려고 하는가 그게 이제 사실 생각이 좀 녹아져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의 행보를 통해서 제 생각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게 뭐 의식주, 뭐 또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의료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고 이 메디푸드라는 영역은 식품과 의료가 좀 결합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2010년 뭐 그 전부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많은 어떤 기술 기반의 아이디어들과 비즈니스 모델들, 서비스들이 다각도로 다변화, 발전, 진화하고 있는 거에 반해서 이 의식주 영역에서는 생각보다 그 진화의 속도가 좀 느리고 어, 여러 가지 기반이 되게 취약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의료도 저는 그런 성격에 속한다고 생각하는데 의료는 좀 성격이 다른 게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지 이해관계라든지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도 좀 그런 영향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삶의 펀더멘털에 관계되어 있으면서도 필요한데 좀 발전이 더딘 쪽에서 사업을 해보고 싶다, 창업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그 뭐 엄밀히 말하면 이제 비만도 질환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일반 사람들이 비만 뭐 다이어트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들 얘기하는 거니까 그 이외에 식사 관리가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질환은 당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뇨 환자가 지금 한 500만 정도 되고 잠재 환자는 1000만 정도 되고 있고 전 세계 5억 명의 당뇨 환자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의료 쪽에서 큰 뭐 빅데이터 기반의 뭐 인공지능의 뭐 여러 가지 얘기 뭐 DNA, 마이크로바이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사실 프리시즌 메디슨이라는 그 키워드도 굉장히 중요하게 큰 축으로 어떤 의료 발전의 그 방향성으로 그 언급되고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사업 기회와 기술 발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리고 실제 제가 느끼기에는 그만큼 중요한 게 프리벤티브 메디슨 즉 선진국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일단 질환에 걸린 다음에 오만 가지 노력을 해봐야 걸리기 전에 관리를 잘 시키는 것만큼의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프리벤티브 메디슨이 큰 축 중에 하나인데 이 프리벤티브 메디슨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직접적인 치료나 약을 처방하기 전 단계 아니면 아주 라이트하게 진료 처방이 일어날 때거든요. 그래서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은 당연히 뭐 수면 스트레스도 있지만 운동과 식사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 식사라는 관점에서 이 우리가 타고 나서 몸을 학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막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가지고 할머니 손에 컸는데 뭐 밥은 보약이라는 말을 듣고 실제 쌀밥을 많이 먹으면서 컸는데 커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 특히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뉴욕이나 도쿄나 뭐 이런 유명한 도시들의 트렌디하고 되게 수준 높은 음식들을 따라 하거나 우리나라 스타일로 하는 것들이 많이
아트적으로 발전을 해 있는데 좀 사이언티픽하게 사람의 헬스 컨디션이나 좀 자기의 건강 자기의 어떤 식생활의 태도에 맞춰서 먹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출발을 하게 됐고 그 첫 번째로 이러한 식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약이나 직접적인 치료를 받기 전 단계 내지는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 하기 어려운 영역이 뭘까 해서 당뇨를 고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스텝을 굳이 얘기하자면 첫 번째 스텝은 당뇨. 그러니까 이 질환식의 게이트웨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근데 이제 당뇨 환자들한테 식사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영양사든 의사든 환자든 보호자든 다 알고 있는 얘기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게 저희가 처음에 이제 사업을 하기 전에 10명 중에 8, 9명이 그렇게 답을 했는데 실제로 그럼 식사 관리를 잘 하고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한두 명 정도만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럼 왜 못하냐? 중요한 걸 알면서 봤을 때 첫 번째로 맛없고 빈약한 식단, 두 번째로는 너무 많은 건강 정보 중에 뭘 믿고 따라야 되고 뭘 버리고 조심해야 될지 판단이 잘 안 서고 세 번째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개인의 입장에서 그런 노력과 수고를 해가면서 실천하기가 되게 어렵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실천 가능성, 지속 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그런 잘 안 되고 있는 것들을 좀 거꾸로 뒤집어서 해주자 해서 맛있고 다양한 식단을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검증받으면서 하고 손쉽게 해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출발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했던 게 세상에 없는 생소한 식감과 맛과 요리들보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건강한 대안을 마련해 보자. 그래서 이제 맛이든 음식의 장르든 메뉴든 다분히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을 많이 해왔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제 당뇨에 걸렸을 때 내분비내과 교수님들이 3대 사악한 음식으로 짜장면을 뽑는데 짜장면을 한번 건강하게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짜장면도 만들고 피자도 만들고 뭐 등등등 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절대 매각을 가진 분들이 입장에서야 당연히 구분할 수 있고 좀 아쉬운 점은 있겠지만 사실은 이러한 건강한 안전한 일탈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 먹는 것에 대한 만족도를 상당히 올려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5, 600개 정도의 메뉴를 개발했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건강하게 설계를 하면 건강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디테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위 그 유명한 식단들 중에 그 이름도 유명한 지중해식. 그럼 지중해식은 도대체 뭐냐? 뭐 올리브 오일 좀 쓰고 생선 많이 쓰면 지중해식. 사실 이런 디테일에 있어서 아직 발전해야 될 부분이 되게 많고요. 그 식이 가이드도 사실은 어떤 개괄적이고 방향적인 측면에서는 뭐 의미가 있지만 디테일로 들어가면 사람들은 포도씨유를 사야 되는지 아마씨유를 사야 되는지 올리브유를 사야 되는지 궁금해하는데 칼로리, 탄단지, 식품 단위 교환표 갖고 해결 안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당연히 과학적으로 설계해서 잘 나와야 하지만 그거를 누구나 그렇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검증을 받고 그 디테일을 파면서 해야 돼서 임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세부 대량 영양소뿐만이 아니라 미량 영양소 그리고 대량 영양소 세부까지도 계속 들어가면서 오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임상을 할 때 저희가 삼성병원에서 이제 그 당시 이문규 교수님하고 임상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제 주변에서는 무슨 임상을 사원을 걸고 하냐, 무슨 음식이 임상까지 하냐, 그리고 왜 하필 삼성병원에 그 당시에 이제 이문 교수님이 대한당뇨학회 이사장님이셔가지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했는데 저는 거꾸로 그렇지 않을 거면 우리가 할 이유가 없다. 사실 그냥저냥의 건강은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우리가 한다면 제가 한다면 좀 더 근거 기반으로 과학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출발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사안을 걸고 했지만 임상 결과는 잘 나와가지고 당화혈색소뿐만이 아니라 BMI나 혈압이나 여러 가지 건강 지표도 유의미하게 나왔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럼 왜 이거 잘 모르냐 밖에서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사실 뭐 얘기를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그 기조를 잃지 않고 저는 식이요법 전문 연구기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게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컨텐츠 난리지 뭐 전문성을 기반으로 사실은 이제 아까 말한 실천 가능성,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는 형태적으로나 방식적으로
환자나 보호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밀키트를 일단 메인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즉석밥이라든지 요즘은 냉장, 레토르트 이런 멀티 포맷으로 계속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뇨 환자분들도 사회생활하는 분들이 많은데 언제 요리해서 먹으라는 거냐 이런 컴플레인을 제가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불가피하게 이제 다루는 형태는 계속 늘어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원래 뭐 어느 정도는 의미 있는 사업을 하고 싶긴 했지만 사실은 그런 결을 그래도 유지할 수 있는 데는 고객분들, 환자분들의 응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빨리 성장해서 더 다양한 걸 더 가성비 있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제가 저희 그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나 멤버들한테 얘기를 해야 사실 안 하다는데 고객분들의 이런 그런 리액션은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뇨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당뇨도 경증이냐 중증이냐 1형 당뇨냐 2형 당뇨냐 임신성 당뇨냐 합병증이 뭐냐에 따라 사실 구분돼야 되고요. 제가 이제 제일 지양하고 싶었던 거는 만병통치약. 이거 먹으면 건강하다. 그럼 그렇다면 사실 맞춰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뇨를 시작을 했는데 당뇨 합병증 중에 계속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 거슬렸던 게 신장 질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장 질환의 경증은 당뇨식을 응용해서 먹으면 되는데 뭐 중증, 특히 투석 환자들은 당뇨식하고 과장해서 얘기하면 상극입니다. 네, 그래서 당뇨식이 건강하긴 한데 신장 질환 중증 환자 당뇨식대로 먹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신장 질환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만성 질환이니까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한 같이 갖고 계시는 분들의 리퀘스트가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또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식이요법이 중요한 암 이런 질환까지 계속 저 연구 분야 그리고 상품 뭐 전문성을 쌓는 오는데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사실 여러 대학병원들하고 이런 연구 주제나 임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이렇게 해온다는 게 생각보다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스타트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뭐 잘 해왔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그 소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저희 회사의 근간이 되는 것들은 계속 유지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제가 이제 회사가 망하지 않고 잘 되면 꼭 해보고 싶은 질환 중에 하나가 이제 치매, 난임이고요. 저는 이 난임, 특히 난임은 저희 회사의 철학에 너무 잘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정부에서도 출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지만, 애를 낳고 싶지 않은 분들한테 자꾸 낳으라고 하는 것보다는 낳고 싶은데 못 낳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이분들 되게 절실하거든요. 근데 해외만 해도 난임 유명한 센터들은 식이요법에 같이 붙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뭐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규모도 조금 크지 않고 아직 인식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그냥 좀 하다 만 상태인데 추후에 좀 해보고 싶은 파보고 싶은 분야고 뭐 치매도 마찬가지. 치매 가족이 있는 분들 굉장히 지금 답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하는데 해외에 좀 이런 선행 연구에서 좀 시사점이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희 회사가 잘 커나가면 이 분야도 반드시 뭐 어느 정도는 해놨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내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질환식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걸 맞춰서 의미 있게 하려면은 여러 가지 정보나 뭐 기술이나 소재나 가공법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화를 해주고 발전을 해줘야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속한 분야에서 잘 해줘야 되긴 하지만 어떤 때는 기다려야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통합돼서 가야 되기도 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당뇨 환자들 저희 식사를 하고 나서 초기에 이제 저혈당이 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생각해 보면 주치의분께서 어차피 이 사람은 운동도 잘 안 하고 식사 관리도 안 하니까 거기에 기반해서 약을 처방해 줬는데 식사 관리가 들어가니까 이제 혈당이 높지 않고 그걸 감안하지 못한 약 처방이 일어나면서 저혈당이 오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단적인 예시인데 그만큼 이
헬스 컨디션 맞춤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스냅샷 찍어가지고 뭐 질환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트래젝토리와 연관된 어떤 그때그때 그 인풋과 아웃풋 내지는 진단, 솔루션이 같이 붙어줘야 되는데 이게 저희 회사만 개념이나 뭐 니즈는 알고 있지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생태계적으로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면에서 식이요법은 거의 초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굉장히 잘 했으면 좋겠고 저희 역할에 잘 준비를 해놔야 또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이 마련됐을 때 이제 부스트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제가 아직 그 특별히 아픈 데가 없는데 제 주변에도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면 약간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듣고 뭐 이런 단계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제일 듣기 싫었던 얘기가 좋은 요양병원 갔다. 나중에 아프면 나이 들고 아프면 그때가 생각해보고 이런 거였는데 사실은 이런 질환, 건강 그리고 사람 뭐 식품 이런 것들을 계속 보다 보면 일반 건강에 대해서 해주거나 저희 역할을 기여할 게 되게 많고 또 그게 분절되어 있다기보다는 어떤 과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고위험군이나 조심해야 될 것들과 다 그 코리도상에 이게 연장선상에 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당뇨가 걸리는 게 아니듯이 그래서 조금 더 일반인들 중에서도 좀 이런 식사 관리나 식품, 식사 조절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좀 더 확장을 해보는 게 좋겠다. 예, 그때부터 케어를 하는 게 더 맞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좀 라이프스타일 쪽으로 작년 말부터 드라이브 걸어서 진출을 하고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일반 식품을 하는 건 닥터키 치녀야 될 이유가 없다 보니까 그럼 라이프스타일을 대할 때는 어떻게 지금 축을 잡고 있냐 이런 측면에서는 누구나 다 아시듯이 뭐 나트륨 좀 줄여야 되고 그리고 당도 좀 특히 이제 뭐 설탕이나 이런 그런 것들 좀 줄여야 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단백질 좀 나이 드신 분들 많이 섭취하면 좋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저는 생활 건강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뭐 일반 건강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제가 여기 일반 건강 예. 이고 사실 이거는 그냥 어느 정도 이런 캐테고리의 제품들이 필요하게 찾는 분들이 많아서 하는 거고 조금 더 힘줘서 하고 싶은 거는 이제 1번과 2번인데 생애주기 맞춤이라는 거는 제 관점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떠한 특정한 시기에 스페셜 다이어터리 케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산후조리 할 때. 그리고 뭐 이유식도 그런 면에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갱년기 여성, 뭐 노인. 노인은 좀 사실 이 시간의 축이 길고 경우가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산후조리는 붓기가 빠져야 되고요. 수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조절해야 되고 그리고 회복 이런 측면에서 기준들이 생깁니다. 이런 그런 특별한 시기에 우리의 도움을 받아서 식사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해주자 이런 측면에서가 이제 생애 주기 맞춤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맞춤 식사법은 아까 뭐 앞에도 이제 얘기하셨지만 사실 뭐 대체육이나 식물성 단백질이 뜨는 이유 중에 진짜 큰 이유는 뭐 환경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동물 복지도 있을 거고.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태도입니다. 식사에 대한 태도, 식품에 대한 태도. 뭐 비건 뭐 글루텐 프리 이런 것도 사실 꼭 옳고 그름 일반인들 대상 아픈 사람들이나 뭐 특별한 사람들 빼고는 그런 태도를 가져가겠다고 했을 때 그 우리가 사회와 뭐 국가에서 수용하고 인정해주는 그 수많은 다양성 중에 식품에 대한 다양성도 저는 존중해줘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고 특히 유럽이나 미국은 그렇게 이미 충분히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닥터키친이 해줘야 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한 어떤 그런 장르별로 대표적인 식단을 식품으로 구현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대 식용과랑 하는 게 이제 갱년기 여성을 위한 건강 식단인데 이게 이제 그 소위 어머니한테 딸들이 선물을 하고 싶은 식단으로 저희가 사실 컨셉을 잡고 한 건데 이 폐경기가 오면서 메타볼리즘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 뉴트리션에 대한 부스트업 해야 될 요소들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잡아놓고 그거를 부스트업 할 수 있는 식단을 개발해 가지고 상품화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참 논란이 많은 이제 키토제닉인데 사실 키토제닉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다이어트 쪽으로 많이 이제 인식이 돼 있고 워낙 뭐 된장찌개에다 버터 넣어 먹고 하니까 자극적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원래 키토제닉은 환자식에서 이제 출발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건강에
이런 식사법이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굳이 표현하자면 체질이라고 해야 될지 마이크로바이옴 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이어트 효과도 있죠. 그리고 ADA도 이런 데 좀 상당히 개방 전향적으로 돌아서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계속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 왜냐면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항상 무너지고 그냥 테이크 어 리브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작년 말에 굉장히 많이 반성을 한 건 뭐냐면 저희가 그동안에는 저희 식사 서비스를 홈페이지에서만 했었는데 과연 이게 액세서블 하냐 특히 고령의 나이 든 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그 메뉴 보셨지만 좀 되게 그럴싸하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몇 끼 식사 그렇게 먹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포더블 하냐 그리고 이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냐는 측면에서 어떤 바쁘고 출장 갈 때는 그냥 차에서 가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간편 진짜 간편 밀 리플레이스먼트부터 뭐 음료든 이런 쪽으로 좀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대안 제시를 계속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가격대와 포맷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다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당뇨 시작해서 다른 질환 그리고 이제 라이프스타일 이런 쪽에 이제 맞춤의 어떤 저희 나가고 있는 모습의 단면들을 보여드렸는데 진짜 맞춤이라는 건 뭐냐로 보면 아직까지 이런 의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내분비내과하고 뭐 심장내과하고 뭐 나를 똑같이 놓고 하는데 과에 가서 그 전공 분야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내가 종합해서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한 사람을 놓고 전체 나는 하나의 그 생물인데 그런 것들이 사실 갖고 저는 좀 아이러니하게 보여요. 그런 것들이 의료 데이터가 통합이 되고 통합 진료가 되고 여러 기술 기반이 되면서 이제 훨씬 더 시너지가 날 거로 보여지는데 식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식품이 맞춤으로 간다는 거는 그런 데이터들과 그런 어떤 비헤이비어들과 추적 관찰 그런 트래킹이 다 맞물려서 식품이라는 솔루션으로 구현될 때 진짜 맞춤이 될 거고 그거에 거의 제가 볼 때 스텝 뭐 한 0.5에서 1 정도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요즘 여러 가지 키워드들 DNA든 마이크로바이옴이든 뭐 식물성 단백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물고 물려가지고 가는 시기를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국가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 바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뭐 이런 진단 툴도 만드는 거고 왜냐면은 이렇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식습관 진단 툴인데 만약에 식습관이 안 좋아서 당뇨가 안 좋아진다면 당뇨가 안 좋아진 사람들 이런 테스트를 해보면 점수가 낮을 거다. 그렇다면 지금 테스트 점수가 낮으면 당뇨가 더 안 좋아질 거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진단 툴도 만들고 머신러닝도 해보고 하는 거는 저희는 어쨌든 베이스는 식품이지만 사실은 이런 기반 여건들과 기술들이 결합을 돼야 되는데 이런 문제 제기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결합의 노력이 돌아가야 진짜 헬스 컨디션에 맞춰서 뭐 퍼스널라이즈까지는 안 되지만 어떤 블록 개념에서 매칭이 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이런 어떤 그런 흐름과 이슈 레이징을 만들고 여기에 뭐 대기업이 됐던 기술 기반의 회사가 됐던 의료계가 됐던 식품계가 됐던 계속 이런 여건을 만들면서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야 진짜 그런 시대가 올 거고 그게 굳이 꼭 외국에서 하는 거 보고 따라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저는 장사를 잘해서 돈을 잘 벌고 싶고 왜냐면 이런 것들 지키려면 망하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나아간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해보고 싶다는 걸 또 하면서 또 이게 돈을 쓰고 소비하지만 사용자들한테 의미가 있고 그런 어떤 삶의 질을 올려주는데 역할을 계속해 나가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